자, 이제 마지막 파트 기속력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처음 공부할 때는 제일 어려웠을 개념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만큼 지금은 오히려 가장 쉬운 개념이시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타이트하게 공부했을 테니까. 기판력이 다시는 재판 걸지 마라면은 기속력은 무엇이다? 네 처분 취소했으니까 다시는 개기지 마. 그럼 개기지 마가 무슨 의미인지 둘로 나타나게 되죠. 먼저 조문 30조에 있고요. 크게 짧게 보면 세 가지까지 되는데, 첫 번째, 하지 말란 걸 또 하지 마라. 반복 금지 효도는 반복 금지 의무라고 부르죠. 취소한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반복하면은 안 되는 의무가 생기게 되고, 그런 포인트, 동일한 처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또 무엇이다? 정확해요. 기사동이 되는 거죠. 또 판단 기준은 기사동. 따라서 기사동이 똑같다, 즉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라는 말은 법원이 하지 말란 거랑 똑같다 그 말이죠. 그럼 이거는 다시는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반대로 기사동이 다르다, 법원이 하지 말란 거랑 같지 않다 그 말이죠. 달리 말하면 법원이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한 처분은 반복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달리 말해서 기사동이 인정되는 처분을 반복하는 거는 기속력에 저촉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거는 저촉되지 않죠. 주로 출제하시는 포인트는 올해 시험에서도 그렇게 출제를 하셨는데요. 기사동이 인정될 때 저촉되지 않는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시거든요. 또는 기사동이 다를 때 저촉된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크로스 시켜서 출제를 잘 하시기 때문에 문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석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게 포인트고, 그 다음 대표적인 이그젠플 판례 한번만 가볼게요. 이와 관련된 거. 절차 하자를 이유로 취소 판결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번엔 절차를 보완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다시 처분을 했다. 기속력에 저촉된다, 저촉되지 않는다. 저촉되지 않죠. 그 이유, 절차 하자를 이유로 취소 판결을 때린 취지는 야, 절차를 위반하지 마잖아요 만 그치기 때문에, 절차 위반하지 않고 보완한 경우에는 법원이 하지 말란 거 한 적 없으니까 전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 새로운 처분이 되더라. 제일 빈출되는 판례 중에 하나죠. 가 반복 금지효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두 번째 크게 그려볼게요. 그냥 재처분 의무 30조 2항의 내용이고, 요거는 조문 그 자체로도 종종 물어봐요. 특히 행정 심판 파트에서요. 이거는 언제 등장하는 건가요? 신청에 대해서 거부 처분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 취소 판결이 떨어지면은 무엇을 할 의무가 있다? 요게 날아갔으니까 네 신청만 남아 있잖아요. 네 신청에 대해 다시 답변할 의무인 재처분 의무가 있는 거고, 그럼 재처분 할 때도 당연히 하지 말란 거부 사유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고, 반대로 하지 말라고 한 적 없으면 다시 해도 되는 거겠죠. 우리 아까 처분 사유 추변에서 본 것처럼 한번 이그젠플 해볼게요. 취소 판결의 이유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게요. 거리 제한 위반한 적 없음. 그랬더니 다시 거부한다. 이번에 거부 처분 사유 주차장이 모자람. 기속력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아무런 문제 없다. 아무런 문제 없는 거죠. 왜? 종전 처분의 처분 사유였던 거리 제한 위반하지 않았다랑 새로운 거부 처분의 사유인 주차장이 모자른다는 뭐가 다르니까? 기사동이 완전 다르니까 법원이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 그 말이죠. 얼마든지 가능하게 되고, 따라서 지금 이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기속력은 주문과 이유 중에 어디까지 미치게 되나요? 이유 중 판단에까지 미치게 되죠. 그 말만 어려울 뿐이지 이유까지 봐야 법원이 뭘 하지 말라고 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기속력은 이유까지 봐야 하지만 기판력은 이유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기판력의 결론은 무조건 둘 중에 하나예요. 처분이 적법하든지 아니면 위법하든지. 처분이 위법한지 적법한지는 우리가 판결문을 그려볼 때 판결문은 둘로 나눠지죠. 판결의 메인 결론인 주문과 그 주문의 이유인 말 그대로 이유. 주문은 아주 심플하게 들어갑니다. 우리 수험적으로는 둘 중 하나예요. 처분을 취소한다 든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든지. 그럼 여기에 취소한다라고 써 있으면은 처분이 어떻다라는 점에 대해서 기판력이 발생한다. 정확해요. 위법하다는 점에 대해서 기판력이 생기는 거고, 이와 달리 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써 있으면은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대해 기판력이 생기고, 결국 기판력은 이 소송의 결론인 주문만 보면 되더라. 그래서 기판력은 여기만 발생하지만 기판력을 좀 합쳐서 그냥 봐버릴게요. 지금 보신 것처럼 기속력은 일단 기각한다 나올 여지가 없고 취소 판결에만 인정되는 거니까요.
뭐가 위법한지 이유까지 봐야만 법원이 하지 말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기속력은 어디까지 발생, 이유 중 판단까지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기판력을 안 보고 지금 넘어왔었는데 자, 기속력 보고 좀 기판력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위의 사례를 좀 바꿔가지고 재처분을 할 의무가 이렇게 거부 처분이 취소되어 생겼는데 쌩 까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개긴다. 그래서 지금 마침 제가 하도 사례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지난주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오후 3시 몇 분쯤이었던 것 같아요. 유승준에 대한 소송의 최종 결론이 나왔죠.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이라 하고 때려가지고 결국 유승준이 이겼습니다. 근데 모르고 있었는데 당연히 강의 중이었으니까 쉬는 시간에 잠깐 나갔는데 수업 들으신 다른 수강생께서 선생님 이거 보셨어요 하고 이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았는데 아, 내 평소에 말을 졸라게 많이 했나 보구나 싶긴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막 난리가 났죠. 과연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막 법무부에서 입국 금지를 하지는 않을까, 아니다 뭐 다시 비자 발급 거부 못하냐, 막 등등등 여러 가지 추측성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뭐 결론은 전혀 알 수 없겠지만 만약 진짜 재미 대사관이 진짜 주기 싫다 그래서 쌩 까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비자 발급을 안 해준다. 그러면은 유승준이 취할 수 있는 카드는 뭐가 있죠? 진짜 쌩 까고 있을 때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돼서 날아갔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게 바로 무엇을 신청해야 되죠? 간접 강제 신청해야 되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주제죠. 34조 조문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간접 강제 개념이 무엇인가요? 꼰지르는 거죠. 판사님 분명히 거부 처분 취소해줬는데 얘가 뭘 안 해준다? 재처분을 안 한다. 그러니까 빨리 재처분해라고 해주고, 만약 언제까지 재처분해라라고 했는데도 안 하면 뭘 내게 해줘라? 돈 내게 해줘라가 바로 간접 강제 신청이죠. 자, 간접 강제를 신청하면은 법원은 간접 강제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의 내용은 대단한 게 아니고 이런 거죠. 요때 간접 강제 신청했고 요때 결정이 났다. 그럼 그 결정문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피고 행정청은 한 달 내로 재처분 의무를 이행해라 라고 일정한 기간을 부여할 거고, 근데 한 달 지나도록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돈 내라 라는 배상금을 발생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결정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바로 간접 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간접 강제의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이미 나와 있지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신청이 필요하지. 진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직권은 절대 안 돼요. 왜? 법원이 하는 역할은 언제나 딱 어디서 끝난다? 판결 나는 순간 법원이 하는 모든 역할은 다 끝이에요. 그 뒤에는 절대 애프터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네가 꼭 말해야 해준다를 기억하시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이 X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만약 재미 대사관이 쌩까지 않고 만약 또 거부했다. 그럼 유승준은 간접 강제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예요. 왜? 만약 재처분을 했는데 그 재처분이 뭐에 위반될 때도 간접 강제가 가능하니까 기속력에 위반될 때도 포함되니까 재처분이 기속력에 위반. 우리 아까 집행정지에서 보셨지만 기속력에 저촉 위반되는 처분은 무효다, 취소다. 무효죠. 그럼 결국 너 오면은 저기 너 비자 발급해주면은 어떤 뭐 병역 의무 이행이라는 공익이 너무 크게 손상되니까 안 돼 라고 만약 또 거부했다. 그거 하지 말라가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였거든요. 결론적으로 기속력에 위반 저촉되는 거부 처분이 될 거고, 따라서 그건 무효니까 결국 재처분 안 했을 때 쌩깔 때랑 똑같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간접강제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요게 두 번째 주제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세 번째, 요때라고 해볼게요. 지금 배상금이 발생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 대사관이 한번 작정했다라고 해볼게요. 한 20년 동안 계속 비자를 안 준다. 계속 어쨌든 판결의 취지에 계속 개기고 있다. 그럼 배상금이 20년 동안 발생했겠죠. 그럼 유승준은 배상금을 세 번째 출제 포인트, 뜯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가 굉장히 이해 안 되는 판례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판례 중에 하나예요. 추심이 돈 뜯어내는 거죠. 이게 뜯어낼 수 있어야만 실제로 돈 내기 싫으면 재처분을 하게 되는 강제성이 있게 되는데, 어쨌든 뜯어낼 수 없다고 하니까 지금 극단적인 예시를 든 것처럼 20년 동안 계속 안 해주다가 유승준은 죽을 때쯤 됐을 때, 거의 이제 너무 고령이 됐을 때 비자를 줬다. 그렇다 할지라도 추심은 못한다예요. 왜? 이 배상금의 법적 성격은 1번 손해배상, 2번 의무이행 확보. 의무이행 확보죠. 그 말인즉 어쨌든 20년 지나서 의무이행 확보됐으니까 추심은 할 수 없다. 그럼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제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판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진짜 뭐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는 교수님들이 하시는 문제지 우리가 할 문제는 아닙니다. 간혹 수험생들께서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니 왜 그렇죠?
대법원 판례를 비판하신다든지 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교수님들이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나중에 합격하신 후에 뭐 대학원 가서 하시면 돼요. 지금은 그냥 판례가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주제, 부작위 소송과 무효 소송 중 간접 강제 써먹을 수 있는 거는 어떤 건지. 자, 부작위 소송에서 된다 안 된다. 이건 돼요. 즉 부작위 위법 확인 판결이 나서 야 쌩까지 마 라고 했는데 계속 쌩까면 간접강제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무효 확인 소송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정말 출제 많이 되죠. 왜 안 된다? 법을 잘못 만들었다. 진짜 그게 이유밖에 없죠. 이론적으로 돼야 되는데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험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보시면은 재처분 의무와 관련된 내용도 모두 보셨고, 그다음 세 번째,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기억하셔야 될 거, 우리 아까 집행정지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위법한 상태를 제거할 의무 또는 원상 회복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 정도 1, 2, 3가 기송력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그 다음 조문 하나 놓치실 수 있을 거니까요. 그 조문 206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최상단 가보시면은 저가 지금까지 이론 강의 진행이 오면서 시간 관계상의 이유로 저 최상단에 있는 30조 3항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을 거예요. 다음 달에 조문 강의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읽어만 볼게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30조 2항이 준용된다. 이렇게 그냥 적혀 있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 하나만 그리시면 돼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 위법을 이유로 취소됐을 때 30조 2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재처분 의무가 적용된다 그 말이거든요. 엄청 간단한 그림 하나만 그리시면 돼요. 둘이 경원 관계예요. 아까 참가 때 그림이랑 똑같습니다. 행정청이 있는데 이렇게 허가를 했더니 이렇게 취소 판결을 받아버린 거죠. 이유 절차 하자가 있다. 자, 그럼 결론은 똑같아요. 즉 A의 신청에 따른 허가 처분이 절차 하자를 이유로 날아간 거잖아요. 그럼 결국 또 A의 신청은 남아있죠. 그러니까 다시 뭘 해줘라? 재처분을 해줘라. 그때 재처분은 꼭 거부하거나 꼭 허가해야 되냐? 아무거나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허가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다시 거부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내용이 그냥 조문으로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30조 3항 조문만 나중에 따로 조문, 통조문을 다 1월 달에 나눠 드릴 건데요. 그냥 읽어보시고 이 의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도 그동안 설명을 안 드렸던 내용이어서 읽어만 봤습니다.